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인월생제가 간목하고 을목하고 특징에 대해서 해드렸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지금 인월생 병화와 정화와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어느 쪽 직업군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월은 음력이 아니고 명리는 절기학이기 때문에 입춘일을 기준으로 인월이 시작돼요. 입춘이 양력으로 2월 4일이 많고 어떤 연도는 2월 3일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월 3, 4일을 기준으로 이제 인월, 입춘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12운성과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좀 정신이 없으실 수 있는데, 12운성 상에서 사실 병화는 인목에서 장생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생월에 병화가 태어났다라는 거는 그 월의 기운이 아주 막강하진 않지만 본인의 기운이 이제 막 피는 탄생한 시기고, 정화는 12운성으로 인목에서 사집니다. 사실 좀 반대예요. 병화는 이제 막 태어난 애기고 정화는 인목에서의 12운성의 기운이 죽음을 앞둔 병 다음에 사, 그 다음에 이제 사 다음에 이제 절로 가는데, 묘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묘지로 들어가는 묘인데, 어쨌든 정화, 병화 두 개의 이제 특징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12운성이 어떤 데의 특징은 좀 잘 맞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12운성이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꽤 많아요. 그래서 12운성은 저는 한 60% 정도만 참고를 합니다. 자,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 지금 이렇게 지장간을 써놨고, 이 각각의 오행이 관장하는 기간도 7, 7, 16이에요. 그러니까 2월 4일 입춘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 정도까지는 무토가 관장하고, 그 다음에 17일, 8일까지는 병화 정도가 관장하면 나머지 16일은 3월 초까지 간목이 관장하게 되는 거죠. 자, 병화에게 무토는 식신이고 비견이죠. 그리고 간목은 편인입니다. 사실 병화에게 인목은 편인이고, 정화에게는 정인이에요. 이거 인성이죠. 인성이라는 거는 이제 십성 오행의 상색 상극도에서 봤을 때 나를 도와주면서 나를 낳아준 나의 원천 이면서 이것이 나의 행동력은 제어하고, 그쵸? 그리고 관으로부터는 생을 받고, 재성으로부터는 극을 받고, 이런 구조로 가는 요거예요. 근데 이제 편인과 정인의 장단점을 편인이 제가 이제 정인 인성의 자라 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정인은 본인 사주의 정인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인의 그런 특징적인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긍정의 마인드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을 원망하고 그거 하느니 차라리 그래,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저런 일이 왔을 거야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식의 그런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정인 단점도 있어요. 팔랑귀예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음양오행에서의 균형, 그리고 하나가 너무 많았을 때의 어떤 폐해, 이런 것도 늘 생각하셔야지. 제가 정인이 좋다고 정인 많은 거 좋은데 왜 이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떤 거든 관계 안에서의 종합적인 판단이 늘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편인은 정인보다는 조금 더 깊게 사고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순간에 글쎄 좀 더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서
조금 신중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편인이. 물론 이제 편인도 오행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더 긍정적인 편인이 있고 더 부정적인 편인이 있죠. 화하고 수 중에 누가 더 깊게 생각하고 누가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네. 수를 편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부정적이죠. 어쨌든 편인은 일반적인 이제 학문으로 인성하고 정인하고 편인을 지면, 정인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저런 과목들 있잖아요. 이제 살면서 필요한 뭐 언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내가 알아두면 내 삶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그걸 정인이라고 하고, 편인은 내가 정말 이거를 내 전공으로 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게 편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정인이 기반이 되고 나서 편인이 들어오면 좋아요. 공부 학문적인 거를 먼저 섭렵하고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지식을 섭렵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정말 더 파고 싶어 라고 했을 때가 나은데, 편인이 먼저 들어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좀 하고 싶은 기질이 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하나에 매여서 보편성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 편인이 잘 발현되면 자기가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한 우물에서 성공할 수는 있죠. 하지만 편인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우운대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본인이 편인을 했을 때 편인이 본인에게 길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조금 특수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식신과 비견과 편인이죠. 그래서 이쪽에 태어나신 분들은 식신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하시고, 이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성향이 강하시기 때문에 조금 급하시고, 식신과 편인이, 식신과 비견 이쪽에 태어나신 분들은 같은 병화로도 조금 행동력이고 급하실 거고, 여기 16 부분에 해당되는 병화는 같은 인월생이라도 편인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정화 같은 경우는 이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 그 다음에 겁재, 정인이죠. 네. 상관은 식신은 어떤 행동지향적인 거, 조금은 더 그냥 말보다는 행동을 하자 이런 쪽이면, 상관은 보편성을 깨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 능력에 있어서 식신보다는 자기 표현 능력, 그걸 말을 잘한다라는 쪽보다는 말을 해도 식신형과 상관형 둘 중에 이왕이면 상관이 자기 표현력을 조금 더 잘합니다. 하지만 상관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의 상관이 있는데 인성이 너무 강해. 그러면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말하는 게 조금 버거워요. 그리고 옷을 입더라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하는 게 상관. 자, 겁재가 있어요. 자, 어떤 일간이 겁재의 특징을 가질 때 이제 음과 양이, 음일간과 양일간이 있는데, 음일간의 겁재는 양이고 양일간의 겁재는 음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음일간이 양겁재를 갖고 있을 때가 조금은 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음일간은 기본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일간이잖아요. 그럴 때 양으로 겁재가 들어왔을 때는 내실을 기본적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인데, 양일간은 기본적인 내실이 안 됐을 때 겁재가 들어오면은 내실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겁재에게 뺏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양의 겁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100% 그거는 아니고, 제가 임상했었을 때 음의 양 겁재보다는 양의 음의 겁재가 조금은 더 약간 피해를 조금 더 보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전체 사주 원국에서 비견하고 겁재의 어떤 개수나 그런 것도 사실은 따지셔야지 돼요. 근데 어쨌든 비견에 비해서 겁재가 너무 힘이 세면 친구들 좋아하고 친구들을 휘둘리고 이렇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빵 셔틀이라는 게 저는 뭔지 몰랐었는데, 이게 친구들한테 휘둘려서 그 겁재가 이 비견을
능가해 버릴 때의 특징이에요. 친구들한테 휘둘려요. 자기의 중심이 약하다는 거죠. 네. 어쨌든 요때 태어난 분들은 겁재가 강하고, 이제 16 여기에 태어나는 분들은 정인. 정인이 월지에 있다. 요때 태어나신 분들은 월도 정인이고, 엄마 말을 되게 잘 듣는 타입이에요. 더군다나 월지잖아요. 이렇게 연, 월, 일, 시에 있을 때 이 전체의 사주 구조에서 이 월이 관장하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어떤 3, 40년, 4, 50년간의 이 사람의 어떤 사회성에서의 보여지는 측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월지에 정인이 있다. 편인하고는 좀 달라요. 편인은 그닥 엄마 말에 겉으로는 이해해도 속으로는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편인은. 근데 정의는 진짜 말 그대로 엄마의,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엄마의 어떤 그대로 키워져서 엄마의 너무 의존적이 돼서 마마걸, 마마보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상대적으로 본인의 기운에 비해서 전체 사주 원국에서 정인이 셀 때는 자기 선택이 없어요. 자기의 그 고집이 없고 엄마가 그쪽 학교에 가래. 그러면은 애는 알았어요. 엄마 말 들을게.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월지에, 인성을 깔고 있으시는 분들의, 제가 저번에 이제 인월에 간목하고 을목은 비견겁재, 그리고 더군다나 식상 이쪽에 발달되기 때문에, 어디 본인의 독립적인 일이나, 예체능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셔도, 이분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에게서 나가는 기운이잖아요. 근데 조직에서 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이쪽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쪽에 나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월이 이쪽이기 때문에 월의 정인이 관인이 같이 있다 라면 공무원 사주들이 많아요. 이쪽에 재관이 이쪽에 강한. 근데 인성이다. 그럼 일단은 엄마 말을 수동적으로 잘 듣기 때문에 약간 수동적일 수 있어서, 물론 이제 병화의 편의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나의 어떤 곧바로의 뭔가를 해서 재성을 추구하는 쪽은 조금은 그거 할 수 있다. 미비할 수 있다. 하지만은 초년에 대운에 식상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식상이 들어오면서 인성이 있으면은 아마도 병화 일가들 같은 경우에 편인이면은 예체능이죠. 식상이 들어오면서 편인이니까, 편인이라는 거는 제가 보편적이지 않은 공부 쪽을 의미를 하니까 예체능 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인성이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겠다 이거 아니고, 편인 쪽이면. 근데 이제 정화가 정인인데 만약에 식상 쪽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마 공부도 잘하면서 뭔가 언어 쪽으로 발달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판단이나 행동에 있어서 인성의 월지에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을 듣는 타입들이다. 바로 본인의 행동으로 넓히기보다는. 그래서 인성 깔고 계신 분들이 이 운때에 제대로 인성이 들어오면 공부를 꽤나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 쪽으로 성공하시는 계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인생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 중간에 여기에 연에 이제 관이랑 인이 있어서 공무원을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하고 달리 공무원 관두고 본인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까지나 월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만 전체 사주 원국과 운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한다라는 거 늘 강조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